278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6 빼기 2의 x는 2의 2-x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이 방정식 3-x네요. 지수가 모든 실근의 합은 근데 이 3-x라는 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인지 이렇게 써지거든요. 즉 이제 얘랑 얘가 이제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역수관계니까 내가 2의 x승을 그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t는 당연히 양수 범위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이 6-t는 이게 t분의 1이 되고 이게 8이 되니까 이게 t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양변에 t를 곱해서 이항을 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땅이 나오기 때문에 t 값이 2 또는 4가 나와요. t가 뭐야? 2의 x승이 2니까 x는 1 또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지수에 음수 있는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치환해가지고 역수관계인 걸 좀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겁니다. 자, 됐죠? 88번 두 개 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288번 짱 배고파. 유부초밥 먹고 싶어 나. 여기 롯데백화점 지하에도 파나? 여기 롯데백화점 있어요? 노원? 노원. 여기라는 게 뭐 노원이지 뭐. 이렇게 유부초밥인데 이렇게 되게 커다란 유부초밥인데 종류가 되게 많아.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그 볶음밥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 제육이 올려져 있는 것도 있고 뭐 게장이 올려져 있는 것도 있고 뭐 종류가 하여튼 한 20개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유부초밥 그 백화점 지하에 많이 있거든. 아, 그거 먹고 싶어. 그거 진짜 핵 맛있는데 진짜. 자, x에 대한 부등식 3에 x 더하기 2 빼기 1 3에 x 마이너스 p 빼기 1 0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0개일 때 자연수 p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녀석은 9 곱하기 3의 x 빼기 1이고 이 녀석은 3의 p승 분의 1 곱하기 3의 x 빼기 1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0이 되는, 즉 얘가 0이 되려면 3의 x 값이 9분의 1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3의 x승 값이 3의 p승이어야겠지.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보면 p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3, 9, 27, 81 이런 숫자겠지. 그치? 당연히 이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다음 부등식이 9분의 1 이상 3의 x승이 3의 p승 이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x가 p 이하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개수를 물어볼 때는 p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등호가 둘 다 있을 땐 한 개를 더한 게 몇 개? 20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p가 17입니다 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수 부등식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둥둥둥. 이에 2x 더하기 1은 곱하기 2로 앞으로 내릴 수 있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곱하기 2의 x 플러스 n이 0 이하입니다 써져 있는데 이 녀석이 또 마침 21 1n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여기 개수로 딱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하필 또 딱 됩니다. 즉 2 곱하기 2의 x 빼기 1 그 다음에 2의 x 빼기 n 물론 치환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2의 x는 그냥 치환만 하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얘도 역시 2분의 1이고요. 0이 되는 값이 2의 x승이 이제
n이 된다.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수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2분의 1보다. 그럼 역시 이 녀석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어서 x의 값은 몇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는 로그 2의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안에 7개가 들어가야 한다니까. 이게 자연수라는 보장, 이 숫자가 정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에서 F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정수가 7개가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써 있어야 되거든. 그치? 따라서 이 숫자가 5라고 써 있거나 5점 얼마 얼마인 숫자가 써 있어야 돼. 그치? 6이 써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다시 그러면 5 이상 누가 로그 2의 n이 6 미만입니다.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5점 얼마 얼마까지 되고 6은 안 되니까. 실제로 6 딱 집어넣으면 6까지 들어와서 7개가 아닌 거잖아. 얘를 다시 푸시면 2의 5제곱 이상 n은 2의 6제곱 미만이니까 32 이상과 64 미만인데 자연수 n 중에 제일 큰 게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63이 답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소값을 물어보면 32가 답이 됩니다 라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 이쁘게 정리는 안 되네요. 자, 오늘은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290번에 한번 볼까요? 2차 부등식이 이건 그냥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그냥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거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판별식만으로도 풀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판별식 쓰시면 3의 a승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a승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 거여서 얘를 묶어내세요. 그냥 3의 a승 더하기 1로 묶어버리시면 3의 a승 더하기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남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3의 a승이 9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쪽 부등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왜? 어떤 지수의 형태가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쪽 부등식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a는 몇 이하입니까? 2 이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수 a의 최대값은 물어봤으니까 이제 2입니다.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는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이건 x에 대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우리가 그 고1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짜잔 짜잔. 카메라 위치를 자, 이 정도로 조절을 해놓고 봐봐봐. 언제 저렇게 그래프 안 그려서 풀고 그래프를 안 그리는 상황은 보통 x에 대한 부등식에서 x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황은 판별식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x의 범위가 이거는 봐봐 그냥 2차 부등식하고 x가 기준으로 돼 있는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근데 지수 자체로 미지수로 돼 있는 부등식들은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치환을 해야 되고 치환을 하다 보면 범위가 제한돼 있고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판별식으로만은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돼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x가 변수인데 x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잖아 지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판별식만 써서도 풀 수 있는 마치 그냥 거기 써져 있는 3의 a승 이런 애들은 그냥 그 a, b, c 개수에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그치? 부등식의 미지수는 지금 x에 관련된 거고 부등식에 제한이 없을 땐 판별식만 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신에 아니지 291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 있죠. 왜? 2의 x승이 미지수잖아. 그치? 그럼 치환을 해야 되고 치환을 하면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절대 이 방법으로 못 풀고요. 뭐 푼 김에 같이 풀어볼까요? 291번. 자, 여기서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거잖아.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지. 그럼 t제곱 빼기 2at 플러스 3a 빼기 2a가 3.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이거는 이제
봐봐. 이걸 t에 대한 부등식으로 고쳐놨어. 아까 그러면은 이 형태가 마치 290번에 처음 써져 있는 문제의 형태와 비슷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290번 문제에서는 x의 범위에 대한 조건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t에 대한 범위의 조건이 생겨져 있으니까 판별식만 가지고 푸시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y는 요 그래프, y는 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죠.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0,3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이 녀석은 기울기가 2a이고 마이너스 1, 빵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0 있고 여기에 3이 있으면 대신에 이 그래프 꼭지점이 0,3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0보다 큰 범위만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져 있고요. 자, 요 녀석은 x축이 이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기울기가 2a인 직선인데 요 직선이 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만 있어야 합니다. 만나도 안 되고 위로 가도 안 돼. 즉 이런 것들만 된다는 거야. 그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거 역시 안 돼.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대신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건 다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기준인데 요 값보다만 작아지면 되겠네. 포함하지 않고요.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값을 찾을 땐 접하는 상황이니까 접하는 상황은 어쨌든 판별식이 0이다를 가지고 접하는 상황을 찾아줘야 되거든. 즉 결국 이 항에서 다시 판별식 쓸 거니까 요 식에서 판별식 쓸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를 가지고 a 값을 푸시면은 얼마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나요 혹시? 자 근데 눈으로 보세요.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왜 두 개가 나온다고 했어? 2차 함수가 원래 다 그려졌을 때 접하는 게 다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접하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음수인 거 말고 내가 찾는 건 양수인 걸 찾을 거니까 내가 찾는 a 값은 이때가 1인데 1보단 작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답은 a가 1보다 등호도 못 들어가고 작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밤빰빰빰. 문제가 사실 같은 유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290번과 291번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알았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유형은 290번과 91번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점심 뭐 먹었어, 이사? 집에서. 아, 집에서 먹고 왔어 오늘? 고기? 아, 좋겠다. 뭐 먹고 왔어? 집에서? 아니. 아침에 학원 갔다가? 아니. 그냥 나와서 파스타를 사 먹고 왔어? 아 맞네 아침에. 엄마랑? 친구랑? 다 틀리네 그치? 촉이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올해 새해 운세를 봤는데 올해 꿈이 그리던 곳으로 이사를 간대. 내가 올해 이사 계획이 있거든. 올해 10월 달에 꿈에 그리던 곳으로 근데 이사를 가려면 한 3주 연속 로또 1등 당첨 돼야 내가 꿈에 그리던. 나는 어디에 살고 싶냐면 잠실에 리센츠 아파트라고 있어. 그게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아니거든.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라고. 근데 잠실에선 거의 제일 좋은 아파트야. 잠실도 사실 되게 부자 동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일단 롯데월드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고요. 롯데월드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그 단지가 일단 되게 핫한 첫 번째 이유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게 큰 단지거든요. 그 안에 초중고가 하나씩 다 있어요. 특히나 초등학생은 그런 게 엄청난 장점이야.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왜? 길 건너다가 사고가 날까 그런 걱정.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럴 위험해. 그 아파트는 일단 단지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모든 차가 다 지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상을 걸어 다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거나 이럴 때 엄마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겠지, 그치?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이제. 물론 단지가 조금 크긴 해. 단지가 조금 커서. 근데 그 단지에 뭐가 좋냐면 그 단지에 이제 출구가 총 8개가 있거든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2개씩의 출구가 있어요. 그 중에 북일문이라는 곳으로 나오면
잠실 한강공원에 들어가는 입구 진짜 코앞입니다. 즉 아파트의 제일 북쪽 라인은 한강이 탁 보이는. 내가 왜 거기가 꿈이 됐냐면 전에 일하던 학원에 부원장님이 부자야. 원래 부자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원장님은 따로 있는데 그 학원의 주인이 또 따로 있어. 대표자가 있거든. 그 대표자의 친언니야. 그 대표자가 여자였는데 그 대표분의 친언니야. 근데 그 대표분이 학원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도와주러 나오시는 분 같은 거야. 그냥 원래 일 안 해도 돼 부자라. 그래서 이제 그 부원장님이 집에 한번 초대를 해서 집에서 이제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우와, 그 진짜 그 리센츠 아파트에 딱 한강이 딱 훤히 보이는 그 방에서, 와, 거기서 이제 음식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 좋더라고. 전망이 진짜 너무 좋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아니 거기가 집이라니. 진짜 거기가 만약 내 방이면 눈 뜨면 이 얼굴이, 이 광경이 보인다는 거 아니야. 막 그 생각에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꿈이 이제 거기로 됐고요. 이제 가격은 한 30억대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 당첨되면 세금 떼고 한 10몇억 받거든. 1등 당첨자가 평균 한 7명 정도 나와. 그러니까 전체 1등 상금을 7명에서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 1등이 한 번 되거나 1등 한 3번 정도 당첨이 돼야 이제 그거 사면 그거 이제 1등 3번 당첨돼봤자 그거 사면 이제 없는 거지. 없는 돈이 되는 거야. 거기에 11평짜리 아파트도 10억 정도. 11평.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다는 거거든. 거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끝. 10억 정도. 사람 살 곳이 신기해.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수많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사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나. 한남동 가봐. 그 빌라촌 가보면 진짜 눈 돌아가 진짜. 마을 입구에 경비실이 있어서 아무 차나 못 들어가게 해. 지금 한남동에 지금 부촌이 있거든. 거기가 원래 단국대가 있던 자리야. 단국대가 경기도로 이사 갔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고급 빌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한남동에 이제 한강 북쪽에 이제 그 용산 가기 전에 이제 한남역에 거기에 딱 한강 보이는 쪽에 거기에 이제 부자촌들이 고급 빌라에, 거기는 아파트가 또 없고 지대가 높아서 빌라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단독 빌라, 한 층에 한 집 있는 빌라들 있잖아. 진짜 유명한 데가 이제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온 한남더힐이라는 빌라가 진짜 유명한데, 거기가 지금 방탄소년단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빌라, 80평 정도 되는 빌라가 80억 정도 합니다. 80억이야 무려. 방 안에 유리창이 거실에 유리창이 길게 있어서 한강이 그냥 쫙, 이런 집들. 그런 집들이 이제 한 20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 다 사람들 살잖아 누군가. 그런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너무 신기해. 진짜 이렇게 나는 막 강남 한복판에 막 있는 막 시끌벅적하고 번화가 있는데 그런 데보다 그런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집에 살고 싶거든. 근데 와, 거기 한강 거기 이름 뭐라고, 아파트 이름? 리센츠 아파트 거기를 가보고 진짜, 우와, 여기다 진짜 나의 살 곳은, 와, 진짜 무조건 여기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한강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제 한강 따라서 쭉 있는 데 중에 이제 요새 들어 이제 진짜 비싼 아파트로 뜨는 게 이제 반포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동이 5개가 있거든. 5개 동이 한강 따라서 일렬로 이렇게 5개 동이 놓여져 있어. 그리고 그 동에 건물의 모든 집에서 한강이 다 보이게끔 구조가 설계가 돼 있어. 한 층에 2집인가 밖에 없어.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한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마르모꼴로 이렇게 돼 있거든.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씩 나눠갔나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에 이제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펜트하우스는 그 한 층을 이제 다 쓰는 꼭대기층에 이제 한 집 있고,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옥상에, 예를 들어 옥상 전체 건물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집이고 베란다가 이제 옥상에 있는 거지. 야외 테라스가 넓게 있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집들이, 저번에 TV에 나왔는데 월세 보증금이 한 5억인가에 월세가 600?
600만 원? 월세가 매달 600만 원씩 내야 살 수 있대. 누가 사나 모르겠어. 다 누군가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뭐 가구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이미 가구 같은 게 다 이미 빌트인으로 전부 다 완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청소기도 집에 있어. 뭔 말이냐면 호스가 있거든. 벽에 이제 호스 열고 꽂으면 청소기야. 따로 청소기 먼지 비울 필요 없이 바로 집진간으로 중앙에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청소기들이 집에 다 구비가 돼 있고, 천장 에어컨 다 달려 있고, TV 다 들어가 있고, 막 천장에 샹들리에 있고, 막 2층 집으로 그 아파트가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참 내 친구 중에 진짜 부자인 친구가 하나 있거든. 내가 친구가 부자가 아니죠. 친구는 아빠가 부자지. 걔네 집이 이제 파주에 있어서 본가가 파주야. 그 집에 한 번 놀러 가봤는데 우와.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제 수영장도 있고, 지하 1층은 이렇게 지하 1층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반지하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이랑 연결돼 있어서 거기가 이제 바베큐장이랑 그 아버님이 쓰시는 와인 바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고, 지하는 이제 뭐 다용도실도 있고 뭐 지하에 뭐 이렇게 미니 홈시어터 같은 거, 집 가정 영화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친구 방이 이제 2층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총 4명에 누나 셋에 그 친구가 막내거든. 1층에 이제 부엌 있고 뭐 거실 있잖아. 그 드라마 보면 TV 있고 이렇게 가운데 테이블 있고 이렇게 소파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있고, 뒤에 막 뭔가 장식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겨 있는 나무 하나 이렇게 막 놓여져 있고, 그런 집에 2층에 올라가는데, 아니 2층에 또 새로운 집이 하나가 있어. 거실이 있고 또 소파가 있고 TV가 있다. 그리고 모든 방에 화장실이 다 있어. 방 전용 화장실이. 그리고 야, 친구 방을 들어갔는데 방에 TV가 또 있어. 그리고 이제 2층에 막 누나들 방도 있고, 개인 방과 개인 화장실이 집마다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마다. 우와, 집 진짜 짱 좋더라고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친구가 제일 부자인데, 이미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가 졸업 선물로 포르쉐를 한대. 빠. 근데 진짜 짠돌이야. 진짜 자기가 쏜다고 해서 나가면 김치찌개 사줘. 되게 좀 안 어울리게. 하여튼 제일 부자입니다. 자, 봅시다. 마음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고. 자, 오늘은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거예요. 로그 방정식.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일 비싼 TV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 삼성전자에서 파는 TV 중에 제일 비싼 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제일 비싼 TV,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TV 중에 4천만 원이야. TV만. 대각선 이렇게 팔 뻗으면 내 팔보다 당연히 더 큰 그런 TV. 와, 그렇게 가서 보는데, 가까이서 못 보고 이런 데다 설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실과 소파가 이렇게 저 끝에 있어서 일반 40인치 TV 놓으면 자막 안 보이게 생긴 그런 집들 있잖아. 내가 살면서 가본 집 중에 제일 넓은 집은 99평짜리 빌라에 가봤거든. 근데 그 집은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실이 캥 넓어 진짜.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들의 TV와 소파 사이의 거리가 그 거실의 가로 크기 한 반절 정도야. 소파가 있고, 소파가 그러니까 거실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어. 테이블이 있고 TV가 있고, 그 뒤에 공간이 이만큼 있어. 애들이 그 뒤로 뛰어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와, 진짜 크더라고. 분당에 있는 어떤 아는 분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 있다가 우리 집 오면 그 집 화장실만 한 것 같아. 자,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은 당연히 로그의 미치나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들을 할 건데, 이걸 되게 신경 써줘야 돼. 장점과 단점이 있어. 지수 방정식의 장점은 x가 실수 전체라는 거야, 지수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x의 해가 뭐 어떤 음수가 나와도 어떤 양수가 나와도 0이 나와도 이상함이 없단 말이야. 다만 지수의 단점은 치환을 했을 때 제한되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로그는 그게 완전히 반대야. 왜? 로그는 정의역에 제한이 있지만 치역이 실수 전체잖아, 그렇지? 내가 요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요 x는 반드시 양수여야 됐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진수제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절대 0이거나 음수가 되면 안 된다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마찬가지로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녀석들은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됐잖아, 그치? 즉 로그 방정식은 절대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답 쓸 때 이걸 조심해야 돼.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모든 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부터 찾아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를 찾아서 이 방정식의 답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라는 걸 반드시 찾아 놓으셔야 돼. 이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쉬운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는 일이 종종 생겨. 왜? 일부러 함정을 파놓거든. 로그에 이 정의되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틀리게끔 문제를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찾아주셔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걸 좀 찾기가 좀 귀찮습니다. 찾다 보면. 찾기가 귀찮지만 로그 방정식의 최대 장점은 치환을 하면 로그 A의 X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럼 그냥 Y는 로그 A의 X에 Y 자리에 T가 써져 있는 거니까 Y는 로그 A의 X에서 Y가 실수 전체 아무 값이나 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물론 X의 범위가 뭐 제한돼 있다고 하면 T의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T가 그러면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실수 전체에서의 어떤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풀이가 고1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부등식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알았죠?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없습니다. 치환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편해지는 장점이 있다라는 장단점이 분명한 거예요. 알았죠? 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도 기본적인 해법은 이런 거죠.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3과 같아야 된다고 써져 있으면 당연히 x에 몇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3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그 2라고 하지 말고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fx랑 gx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단 반드시 fx는 양수여야 하고요. gx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까먹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요 a에 들어가는 숫자도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인 1이 아닌 양수인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하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방정식에선 이걸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 그리고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당연히 치환을 할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역시 부등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등식.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해석하는 건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는 거지. 어떻게? 이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로 나뉜다라고 우리가 지수함수랑 똑같이 할 수 있어. 왜? 지수함수에서처럼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는 증가함수이고요.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함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는 건 로그 값이 더 크면 진수도 더 커야 돼. 그치?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땐 요 부등식이 fx가 gx보다 큽니다. 요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당연히 진수 조건인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큽니다. 이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fx가 로그 gx보다 크려면 fx가 gx보다 작으셔야겠지. 역시 당연히 진수 조건인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이건 모든 로그에서 다 성립해야 하니까 이거를 항상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부등호를 바꾸는 상황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이다. x 곱하기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5보다 크대.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냥 얘로만 나누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셔야 부등호 방정식은 상관이 없잖아. 양수든 음수든 0만 아니면 나누면 되니까, 그치?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진수가 1인 로그가 0이니까 진수만 1만 아니면 로그는 0이 아닐 거야, 그치? 방정식은 부등호 방향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부등식에서는 이런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로그 값의 양수 음수 판단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거는 당연히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이거 괜히 지웠네. 로그 AX가 있어요. y는 로그 AX라는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건 밑이 1보다 클 때고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고 여기 가로축이 당연히 X축인 상황이죠. 세로축이 Y축. 그럼 보시면 1보다 클 때부터 볼게요. 여기 기준이 1이죠. 그쵸? 1보다 큰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요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즉 나오는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가 나와요. 그치? 1보다 큰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밑이 1보다 클 땐 양수가 나옵니다. 그치? 근데 1보다 큰 함수에서 0과 1 사이인 x를 골라서 집어넣어 버리면 나오는 값이 음수가 돼버리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또 감소함수에서는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음수가 돼버리고요. 그쵸? 0과 1 사이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나오는 값이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 A의 B가 양수이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도 1보다 커야 하고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양수가 되기 위해선 진수도 0과 1 사이 숫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된다라는 건 밑이 1보다 클 땐 진수도 1보다 커야 하고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밑이 감소하는 감소함수를 띠고 있으면 진수도 그에 알맞는 똑같은 범위를 집어넣어줘야 양수값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로그 A의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려면 이번엔 반대로 밑이 1보다 클 땐 진수가 0과 1 사이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로그 값이 음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진수가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밑이 1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지만 로그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A의 B가 0이 된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건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진수가 1이 되는 상황이 로그 값이 0이고 밑은 어차피 1이 못 되니까요. 그렇죠? 밑은 절대 1이 되면 안 되니까 밑의 종류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일 때만 로그 값이 0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는 많이 막 어렵진 않아요. 치환하는 문제들도 지수 방정식보다는 나는 조금 더 편한 느낌입니다. 양수 음수 판단만 좀 잘하고요. 또 이런 거. 자, 우리가 봐봐. 지수 방정식에서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면 x는 얼마라고 할 거야? 로그의 형태로 고치면 로그 2의 3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지수 부등식에서는 2의 x가 3보다 크다고 하면 얘를 로그의 형태로 고치면 x가 로그 2의 3보다 이제 크다고 할지 작다고 할지 이거를 좀 고민을 또 역시 해주셔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서는 그냥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등호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면 되지만 로그에서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 이거야. 이 3을 2에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의 첫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얘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지수끼리 비교를 한 거죠. 이건 이제 지수 부등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꿉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3분의 1의 x가 뭐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면 역시나 요 2를 3분의 1의 로그 3분의 1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 부동호 방향에 대한 조건만 헷갈리지 않고 좀 잘 쓰고 그다음 예를 들어 진수 조건이 있다고 하면 진수 조건만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틀릴 일은 많이 없어요. 알았죠? 대부분 진수 조건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틀린 일이 정말 다반사입니다. 알았지? 이것만 좀 조심합시다.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은 그냥 진수 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만 주구장창 생각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많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 알았지? 이 정도 지식이, 이 정도가 그냥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그냥 로그 함수 활용, 치환한 방정식, 근해 형태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쭉 읽어보시면 그냥 다 이런 얘기를 그냥 줄여서 압축해서 그냥 써놓은 거다. 쭉 늘려 써놓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배고파! 아, 배가 너무 고픈데 갑자기? 아, 배고프다. 짜잔. 그래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배웠어요. 우리는 다 배웠어요. 진짜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알았죠? 다만 뭔가 치환할 일이 생기고 지수에서처럼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 즉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해가지고 풀 일들은 언제나 어느 단원에서나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어렵지,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이거는 그냥 로그 덧셈 뺄셈, 로그 계산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문제 자체는 정말 크게 많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많이 배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알았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심화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테마들은 활용이잖아. 기본적으로 많이 배워서 푸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봅시다. 144쪽에 1번. 아니다.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딴 얘기 가고 싶지? 오늘 계속 입에서 소리가 나오네. 자, 다음 로그 방정식 풀어랍니다. 1번. 자, 언제나 문제에 맨 처음 써져 있는 형태에서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을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에 맨 처음 써져 있는 형태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은 이미 3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1이 아닌 양수가 써져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시면 되고요. 진수 x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요 진수 x-8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치? 즉 그럼 x는 0보다도 크고 8보다도 커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건이 언제야? x는 몇보다 크다? 8보다 크다. 자, 이걸 하나 꼭 써놓고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써놓고 나서 그 다음 밑이 똑같으니까 x-8은 요 2를 로그 3에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로그 3에 9로 보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치? 그러면 밑을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이제 진수끼리는 9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푸시면 x가 몇 또는 몇? 9 또는 -1 나오는데 역시나 얘 답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쵸? 진수가 정의되는 조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알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로그 2에 x-5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네요. 로그 4에 x-2 플러스 1. 일단 문제 계산하기 전에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찾으셔야 된다고. 그치? x가 5보다 커야 하고요. x가 2보다 커야 하니까 x는 몇보다 크다 최종? 그치?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x는 5보다도 커야 합니다 라는 조건 하나 찾아놓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얘가 로그 4에 얼마야? 로그 4에 4니까 이걸 로그 4에 4 괄호 x-2 둘이 곱할 수 있죠. 그쵸? 자, 지금부터 자, 질문.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치? 잘 봐. 이 4가 어디를 떠나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2의 제곱인데. 그치? 이 제곱은 앞으로 나가면서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을 양변 이쪽으로 넘어가면 몇이 돼요? 2가 돼요. 그쵸? 그럼 2를 지수로 올릴 수 있지. 얼마가 돼요?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 있는 2가 이쪽으로 떠나왔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을 똑같이 맞췄으니까 진수의 조건을 가지고 진수끼리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열심히 푸시는 거죠. 이제 25 빼기 8 더하기 8, 25 더하기 8, 30.
3. 그럼 얘를 푸시면 x가 11 또는 3이 나오는데 역시 진수 조건을 보니까 아이고 얘는 답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을 안 하면 실제로 이거 몇 년 전이야? 한 2년 된 것 같은데 고3 모의고사 2번 문제 로그 부등식이 나왔거든요. 2번 2점짜리 문제로 엄청 틀려왔어요. 애들이 답이 애들이 부등식을 풀어서 x가 1, 2, 3, 4, 5가 나온 거야. 다음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1, 2, 3, 4, 5가 나왔는데 로그의 진수 중에 x-1이라고 써있던 여기 하나가 있었던 거지. x가 1보다 커야 돼서 2, 3, 4, 5만 더해야 되는데 1, 2, 3, 4, 5를 다 더했고요. 마침 1, 2, 3, 4, 5 다 더한 게 보기에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반절은 틀린 것 같아요. 왜? 고3쯤 되면 이미 옛날에 배운 거야. 이미 기억이 희미해졌어. 그냥 뭐 보니까 똑같이 맞춰서 풀면 될 것 같거든. 진수 조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알았지? 너무너무 많이 봐서 이것만 조심하면 진짜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쉬운 파트예요. 빠밤빰빰빰 페이지 145쪽 2번 뾰로롱. 자, 2번 문제 보시면 1번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두 번째 써져 있는 로그의 3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쵸? 물론 요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진수 조건입니다. 그치? 자, 여기 있는 진수는 x예요. 그쵸? x가 양수이면 되겠네. 여기에 진수 조건은 x세제곱이죠. x세제곱이 양수려면 어차피 x만 양수이면 됩니다. 그치? 따라서 진수 조건은 두 개 합쳐서 뭐가 된다고? x가 몇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3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치환을 할 수도 있어.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니까. 우리 근데 치환을 안 해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그냥 2차항으로 생각하고 x 이렇게 x 생각하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니까 따라서 로그 3의 x가 몇 또는 몇이 돼야 돼요? 1 또는 2가 돼야 되겠죠? 그치?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x는 몇 또는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3 또는 3의 제곱인 9가 나와야 되는 거고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2번. 자,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로그 2의 2x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x는 3입니다. 역시 진수 조건부터 쓰고 넘어갈 건데 진수가 2x죠? 2x가 0보다 크려면 x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2보다 크다 막 2 아니야. 0보다 커야 되겠지. 2 곱해도 마찬가지로 2분의 x가 진수니까 얘가 0보다 크려면 역시 x만 0보다 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녀석을 찢는 거죠. 얘가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1 플러스 로그 2의 x. 그치? 얘는 나눗셈은 뭘로 바뀌어? 로그 2의 x 빼기 얼마? 1은 3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치환했다고 치고 내가 말했지만 로그는 치환한 뒤에는 별 생각할 게 없어요. 알았죠? 실수 전체니까요. 알았죠? 그럼 치환을 하면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3이니까요. x의 제곱 빼기 4는 빵이니까요. 라지 x가 몇 또는 몇?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지 x가 뭔데요? 로그 2의 x죠. 그쵸? 그럼 x는 얼마? 4 또는 2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니까 얼마? 4분의 1. 4분의 1도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혹시 추운 사람 있어요? 지금? 이따 좀 끌려고. 너무 덥네. 등에서 지금 막 땀이. 내복을 또 엄청 안에 기모도 돼 있고 내복도 엄청 두꺼운 걸 입고 가지고 너무 덥네요. 자. 두 근을 구하지 않고 해결하는 로그 방정식. 지난 시간에 이런 게 있었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x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내가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두 근이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오케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근에 생겨먹은 꼬라지가 조금은 바뀌게 돼요. 저녁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아이고. 돼지 꼬리찜 먹어본 적 있어? 돼지 꼬리찜? 족발 좋아하는 사람, 족발에 그
그 콜라겐 부분 좋아하는 사람, 껍데기 부분. 아, 없어? 좋아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 꼬리찜이 진짜 맛있을 거래. 나도 안 먹어봤어. TV에서만 보고. 그 족발에 살도 안쪽에 적당히 있고 그 콜라겐이 그 살을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그래서 꼬리를 잡고 이렇게.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대. 강민경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돼지꼬리찜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봤거든. 핵맛있게 생겼더라고 진짜. 자, 로그 146페이지. 아, 배고파. 3번인데요 1번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빼기 3 로그 3의 x 빼기 5는 빵에 2은 알파 베타 라고 하면 당연히 x값을 찾는 게 이 방정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 근은 너무도 당연히 x값이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치환을 해서 풀 거란 말이야. 로그 3의 x를 뭐 t라고 치환을 했다고 하자고. 알았지? 그럼 방정식이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5는 빵. 그치?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라고 생긴 거라고. 선생님 이런 걸 언제 배웠어요? 아니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때 두 근이 2의 알파 2의 베타가 됐으니까 똑같은 거야. 알았지? 식이 지수에서 로그로 바뀌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했으면 두 근이 2 알파 플러스 1과 2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뭘 치환했냐에 따라 이 생겨먹은 꼬라지에 따라 근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정해지는 거지, 뭐 지수일 땐 바뀌고 로그일 땐 안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하냐면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을 가지고 이런 꼬라지를 만들려면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지만 진수끼리 곱해질 거니까. 그치? 즉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봐야 두 근의 합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되고 그 값이 3이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여야 돼? 3의 세제곱인 27. 이런 문제야. 문제가 막 어렵지 않아. 그치? 막 어렵지 않아. 똑같아요. 두 번째, 똑같은 문제가 왜 하나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풀어봅시다. 로그 5x 밑이 안 써있을 땐 밑이 몇이 생략? 10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상용 로그가. 곱하기 로그 x 빼기 로그 2 더하기 곱하기 로그 x 빼기 3은 빵에 두 근에 뭘 구하래? 곱을 구하래. 똑같은 거야.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똑같은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요 녀석이 좀 이쁘게 바뀌겠네. 요 녀석 어떻게 바뀌어? 로그 5 더하기 로그 x로 이렇게 바뀌죠. 그쵸? 그럼 얘랑 얘랑 곱해져 있고 얘랑 이렇게 막 돼 있어. 그치? 역시나 로그 x가 3번이나 등장하잖아. 치환을 해야겠지? 로그 x를 t라고. 그럼 방정식이 로그 5 플러스 t 곱하기 t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t.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보통 t 곱하기 로그 2라고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개수는 문자보다 앞에 써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로그 2 곱하기 t를 이렇게 쓸 수 있는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이건 진수가 2t입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그냥 로그 2라는 하나의 값에 따로 t를 곱한 건데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하나와 로그 값을 곱할 땐 문자를 보통 앞에다 많이 써줘요. 그래야 혼동을 막을 수도 있거든. 어쨌든 t의 개수가 로그 2인 거야. 그치 지금? 혼동을 막기 위해 뒤에 써줄 뿐입니다. 마이너스 3은 빵이라고 놓으면 요 방정식의 역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이렇게 곱하면 얼마? t 제곱. 자, 근데 이렇게 곱하면 t의 개수가 얼마야? 로그 5죠. 얘도 t의 개수가 얼마야? 로그 2죠. 걔네들이 더해야겠지. 로그 5와 로그 2를 더하면 로그 10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t만 남고요. 빼기 3은 빵이 된다는 거죠. 역시나 알파 베타 곱을 구하기 위해선 얘네 둘이 더해야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로그 알파 베타는 두근의 합을 구한 거고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1승인 10분의 1이 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치환하면 그네에 생겨먹은 꼬라지가 방정식의 종류와 지수 방정식인지 로그 방정식인지 무슨 뭔지 삼각 방정식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네 형태도 같이 바뀌셔야 합니다. 알았지?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등식. 자, 방정식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짱짱짱짱짱짱. 자. 이 단어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수업할 때마다 알려줄 게 너무 없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 알려줄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없거든.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 진짜 이거밖에 모르거든. 이것만 가지고 그냥 맨날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그냥 방정 진수 조건 조심해 얘들아. 로그는 막 밑하고 진수가 둘 다 1보다 크면 양수야. 막 이런 것만 알려주고 알려줄 게 진짜 너무 없어서 147 오늘 지난 시간에 고3 수업할 때 로그 그 지수 로그 대단원 개념 정리를 해줬거든. 이거는 한마디도 안 함.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는 얘기도 안 꺼내요. 얘기 안 꺼내고 그냥 함수 그래프 그려서 풀어요. 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알죠? 끝. 오늘 삼각함수 개념 정리했는데 삼각 방정식 부등식 얘기할 때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서 푸세요. 끝. 진짜 알려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의 이름이 아니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런 거예요. 4번 문제 1번. 자, 이쯤 되면 앞에서 이상한 다른 치환하는 문제를 풀고 왔기 때문에 그새 까먹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뭘 해야 돼? 그치, 진수 조건. 얘네들 합쳐서 막 신나가지고 밑이 똑같네 합치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진수 조건. 요쪽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요쪽 진수 x는 3보다 커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몇보다 커야 돼? x가 3보다 크다라고 쓰셔야겠지. 써놓고 합쳐서 로그 2의 x 빼기 3이고요. 요 2도 로그 2의 몇으로 봐야 되는 거야? 4로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그럼 이제 밑을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이유는 밑이 1보다 크니까가 이유인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이 자부등식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답 아닌 거야. 왜? 이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답을 쓰셔야 하니까 답은 몇보다 크고 3보다 크고 몇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 써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면 수직선의 예표시하고 예표시에서 공통 범위 그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부등식 답 쓰듯이 수직선에 각자 해당되는 범위 그려가지고 그 해설지에 보시면 친절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딴딴딴딴딴딴딴 여기 롯데에서 여기 앞에 대강의실 수업을 하면서 되게 거슬려. 사람들이 되게 알짱대요 앞에서. 자, 로그 3분의 1 x 로그 3분의 1의 x 빼기 8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자, 일단 합치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보셔야겠죠. 진수 얘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결국 몇보다 커야 돼? 8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 생겨져 있고요. 그 다음 합쳐. 자, 이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에 몇이라고 써 있어야 돼? 9라고 써 있어야 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 있어야 되니까, 그치? 9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x 빼기 8이 9보다 작다 쓰면 안 되죠. 9보다 커야 됩니다. 이유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치? 그럼 이 녀석 푸시면 x제곱이야. x가 몇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몇보다 크다?
9보다 큽니다. 오케이. 수직선에 이거랑 이거를 같이 그려놓으면 공통 범위가 이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이 부분만 답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306번 연립부등식 보이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은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막 소거하고 막 샬라샬라 이래서 풀었다고 하면 부등식은 그러지 않았잖아. 각자의 독립적인 부등식을 따로따로 푼 다음에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줬어요. 그렇죠? 306번도 그냥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두 마리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부등식 풀어서 수직선에 각각 그려놓고 공통 범위 찾아서 답으로 풀어 제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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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다 했어요. 로그 AX가 반복해서 나타난데 치환하래요. 148번에 8페이지에 5번 문제 뾰로로로로.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삼각함수 하자 우리.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지. 놀면 뭐 할 거야, 그치? 삼각함수. 이때 우리 쉬어야지, 그치? 시험이 아마 중간고사가 이날이 수능 300일이에요. 고3들. 중간고사가 이런 날 안 좋잖아. 시험 코앞에 두고 빨간 날 있으면 어떡해. 왜 시험이 코앞이냐고? 니네가 시험이 이쯤 볼 거야? 시험이 이때가 시험이라고? 이제 진짜 나쁜 학교. 시험 이때 보는 학교. 더 나쁜 학교. 이렇게 보는 학교. 있다. 분명 어딘가 있다. 이날 시작. 또는 이날 빨간 봐봐. 이날 시작하면 진짜 나쁜 학교.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4일 딱 이러면 와우 씨. 썼어 이번에. 수석 끼고 해가지고 시험 일주일 있었어. 야 나는 내가 진짜 여태까지 봤던 진짜 개쓰레기 같은 학교는 막 시험을 진짜 2주에 걸쳐서 보는 학교들 있어. 대체 공휴일 같은 거 막. 대체 공휴일이 딱 우리나라에 3번 있거든. 설날하고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야. 목요일에 딱 어린이날이 있는 적이 있었거든. 몇 년 안 됐어. 한 3년 됐나? 금요일 평일이고 그네 누나가 그 대통령 일때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 학교가 시험을 원래 어떻게 볼 계획이었냐면 하나 둘 월 글씨가 안 써져. 화 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이렇게 원래 보려고 했었나? 뭐 학교 개교 기념일인가도 뭐 이때가 있었고 얘네가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갑자기 지정해버린 거야. 갑자기 시험 일주일 앞두고 빨간 날이 돼버렸다. 시험 봐야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하루가 이땐가로 땡긴 거야. 이날이 뭐 또 학교 뭐가 있어. 선생님들은 시험 보는 당일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시험지 만들어 놓고 뭐 애들 전에 좀 자습 좀 주다가 그러면 되니까 학교도 일찍 끝나니까. 꼭 이런 학교들이 있더라고.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날이 수학이었거든. 마지막 날이. 막 쉬고 막 다 쉬는데 막 나 애들 막 직보하고 있고 막 개빡쳐가지고 진짜. 올해 뭔가 시험 일정 나오면 알려줘. 알았지? 시험 일정 거지같이 나오면 내 쫓아야 되니까. 시험 이날 시작한다 그럼 퇴원이야. 알았지? 자, 29일 시작 퇴원. 1일 시작 내가 조금 고려해 볼게. 알았지? 1일 시작이면 수학 보는 날짜까지 보고 퇴원시킬지 말지. 6일 수학 시험 본다 퇴원. 알았지? 자, 어린이날 쉬어야 되니까 시험 차라리 이날 시작하면 그래도 어린이날 공부 하루쯤 하자라는 건데 좀 재수가 없네. 그치? 추석 찾아볼까 우리 추석? 광복절 일이 토요일이야. 장난. 우리가 만약 8월에도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날은 절대 무조건 수업을 합니다.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빨간 날은 아니셔요. 추석 연휴다 이때부터. 그치? 중간고사가 10월 언젠데? 9월 마지막 주 보통 10월 첫째 주, 그치? 아, 그럼 진짜 극명하게 나뉘겠다. 와, 이때가 딱인데.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작, 탁탁. 그럼 이제 집에 시골 못 가는 거야, 알았지? 시골 못 가는. 이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할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아마 추석이 이렇게 애매하게 껴있으면 빨리 보는 학교가 꽤 많아. 근데 그럼 보통 이제 이쯤 개학을 하거든? 이쯤 개학을 해. 이때 보통 다 2학기가 시작이 될 거야. 8월 광복절 지난 직후에. 이때 2학기가 시작을 해서 9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면 시험이 진짜 얼마 없는 거지. 진짜 얼마. 설마 없겠지. 시험 하루 이틀? 추석 세고 설마 없. 선생님도 사람이 시험 일정 짜는 게 사람이 짠다고 하면 이 정도는 없을 거야. 그치? 자, 봅시다. 5번 148페이지에 다음 부등식을 풀으래요. 로그 3의 x 제곱 빼기 3의 로그 3의 x 더하기. 참고로 있잖아. 계속 마음 한구석의 진수 조건을 생각하고 계세요. 알았죠? 대신 치환해야 되는 녀석들은 대부분 진수들이 간단하게 x 이렇게 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냥 x가 0보다 커야 한다. 이 정도만 잊지 않고 계속 계시면 돼. 원래 3 여기 있었잖아. x의 세제곱 이렇게 써져 있었으니까 x는 어차피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치? 이거 항상 마음 한구석에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치환해볼까요? 로그 3의 x를. 치환 안 해도 풀 수는 있지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니까 해가 어떻게 나와? 나만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풀 수 있죠? x가 뭔데? 로그 3의 x. 1은 로그 3의 얼마? 3. 2는 로그 3의 얼마? 3의 9니까 이제 밑을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동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안 바꾸기도 하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쓰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렇지? 숫자 크기 관계 맞춰서 써주시면 그냥 대충 다 답 맞아요. 알았죠? 자, 2번. 선영이가 없어서 이걸 손으로 직접 해야 되네. 선영이 아프대. 이제 빨리 나. 선영아 빨리 낫고 영상 잘 보고, 알았지? 자 2번. 자, 로그 3x 로그 3의 3x 20. 일단 요 진수 x, 요 진수 3x 0보다 크려면 x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쵸? x 0보다 크다.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세요. 로그 3의 x 곱하기 얘가 1 플러스 로그 3의 x 요렇게 될 거니까요. 그쵸? 네, 요 녀석을 라지 x t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럼 x 1 더하기 x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아니라 5하고 4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로그 x가 뭐야? 라지 x가 로그 3의 x고요. 4는 로그 3의 얼마? 81이고요. 마이너스 5는 로그 3의 마이너스 5승, 즉 243분의 1인 겁니다. 그치?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243분의 1 이상 81 이하인데 0보다만 크면 되니까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치환을 하는 부등식들은 쉬워요. 빠밤. 자, 6번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로그 부등식. 여기는 그냥 2차 부등식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1번과 2번의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1번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그 x의 개수들의 로그만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고1 때 개념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대신 2번은 로그 3의 x를 미지수로 하는 부등식인 거야. 그치? 내 로그가 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원래 범위를 생각해야 하지만 로그는 치환하면 치환한 녀석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부등식을 푼 것처럼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됐죠? 자, 봅시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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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
오, 네, 갔다 왔어요. 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의 a의 x 더하기 로그 2의 4a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한답니다. 봐봐.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2차 함계수 1, 그치? 요만큼이 그냥 1차 함계수, 요만큼이 그냥 상수항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야? 최고차 함계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치? 작다. 판별식 봅시다. 판별식 짝수 공식 다들 아시죠? 불러볼까요? 얘만 제곱시키면 되니까 이거 반드시 괄호 써줘야 돼. 로그 2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4a가 0보다 어떻다고? 작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 녀석은 로그 2의 a 더하기 2조 밑줄 친 녀석이, 그치? 그럼 역시 로그 2의 a를 치환을 하시면 t제곱 빼기 t 빼기 2가 0보다 작다 나오고요.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t 자리를 뭘로 바꾸고요? t가 뭘로 바뀌어 다시? 로그 2의 a로 바뀌고 걔가 2는 로그 2의 얼마야? 4.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a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두둥. 아, 더워. 반팔 입고 올걸. 오늘 끝나고 약속 있어가지고 추리닝에 반팔 입고 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여자친구한테 맞을 거거든. 근데 추리닝 입고 밖에 나가는 걸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해. 아니, 추리닝 입고 밖에 그냥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추리닝 입고 밖에 안 나가요. 추리닝 언제 입어? 집에서만 입는데. 아니, 그럼 그거 왜 사? 집에서 입으려고 산대. 나랑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사실 출근하는 날 빼고는 거의 추리닝만 입어요. 그 말은 추리닝은 거의 안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출근을 하니까. 올해 이거 여기 차리고 나서 너무 못 쉬네. 이때 쉬었어요. 이때 쉽니다. 여기까지 쉬고요. 내가 이때 쉬고 다음날 휴식이 언제쯤 예정돼 있냐면 아마 이때쯤 쉬지 않을까요? 이때 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때 시험 기간이라 빼박 못 쉬고요. 아마 다음 휴식이 이쯤? 올해 한 쉬는 날 합쳐서 한 열흘 쉴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쵸? 내가 요새 살짝 후회하고 있는 게 하나가 특강 괜히 한다 그랬나? 다른 학원 다 보낼 걸 그랬나? 이런 정규 수업만 듣고 특강 다른 학원 다 보낼 걸. 내가 지금 애들이 특강 만들어 달라는 걸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겨울에 고3도 2반이나 있고 확통 2반 있고요. 기하 한 반, 미적분 한 반, 수원 지금 한 반, 수투 한 반 지금 수업을 다 하고 있거든. 이제 반포에서 고1 수학 상하하고 있어요. 다 합니다. 무슨 중학교 3학년도 모집 해야겠네. 새벽 6시에 불러가지고 새벽반 해가지고 중학생들 하고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학원 교습이 10시에 제한이 되잖아. 10시부터 몇 시까지 못하는 건지 12시 땡 다음날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건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내가 교습 차리면서 교육청에 교육을 받으러 갔거든. 걔네가 알려주더라고. 10시부터 못한다만 알았지 다음날 몇 시부터 다시 할 수 있다를 몰랐거든. 8시까지 못한대요. 아침 8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못해요. 알았죠? 그런데 근데 아침 8시 전에 누가 할 생각들을 안 하니까 대치동에 근데 새벽 6시 시작반 수업이 막 있거든. 평일에 학교 가기 전에 수업 듣고 가는 거예요. 학기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별의별 수업 다 있습니다. 진짜 거기 진짜 신기한 동네 같아. 진짜 그 대치 은마사거리 거기 가본 사람 있어? 대치 은마사거리? 가본 사람 있어? 진짜 오늘은 뭔가 좀 잡소리를 하고 시작하고 싶은 날입니다. 큰 길가야. 큰 길가가 왕복 8차선, 4차선, 4차선 돼 있는 꽤 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두 개의 사거리가 큰. 강남이 가보면 길이 다 이렇게 생겼어. 되게 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지하철역 한정거장 거리니까 여기서까지 걸어가는데 15분 걸려요. 15분 가까이 걸립니다. 여기가 메인이야. 여기가 은마 아파트 사거리야. 은사라고 불러. 여기랑 똑같죠. 여기도 은사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여기는 은행 사거리고 거기는 은마 아파트 사거리야. 왜냐면 여기가 은마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큰 사거리 블록 하나가 다 은마 아파트. 은마 아파트가 동이 30개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동이 엄청 많아요. 은마 아파트 사거리가 여기가 왜 비싸냐면 일단 여기가 학원가야. 그리고 지하철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호선의 지하철역이. 그래서 애들 학원 보내기도 좋고. 지하철역 가깝고. 이쪽 코너로 나오면 여기가 학원 메인가요. 대치수미사가 여기 있어요. 대치수미사. 그다음에 여기 한성원 대머리 아저씨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거 다 찍혀야 되나 봐요. 그다음에 그 우진이 동생이 여기랑 또 한 군데 있는데 아마 이쯤 여기서 이제 세 군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오프라인 수업.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가가 이 안에 뭐 아파트도 있고 이 안에 빌라들이 있는데 이런 데 다 교습소가 있고요. 다 학원이에요. 다 여기까지. 여기가 대치역이거든. 대치역. 여기는 지하철역은 없고요. 대치역 나오면 사방팔방 다 학원이에요. 다 학원. 여기까지. 여기가 한티역.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딱 진짜 거기 건너기 전까지. 여기부터는 다 아파트촌. 다 아파트촌에.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 학교가 있죠. 숙명여고. 문제의 학교. 그렇죠. 문제의 학교. 여기에 이제 단대부고라고 단국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여기에 단대부고의 단국대 부속 공고도 있어요. 공고생들이 있어서 여기 얘네들이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 다 여기 갑니다.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 다 여기 가고요. 숙명여고 있고 학교들은 몇 개 없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진짜 죄다. 내가 여기서까지 많이 걸어 다녔거든. 왜냐면 여기 육개장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를 자주 갔어요. 육개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치수미사에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녔단 말이야. 이 길에 스타벅스만 3개예요. 이 길에. 길 하나에 스타벅스가 3개 있고 엄청 그러니까 사람 유동인구도 많고. 나는 처음 은마사거리를 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학원 끝나는 시간에 인도도 폭이 되게 넓어. 인도가 폭이 진짜 넓거든. 그 폭 넓은 인도에 사람이 가득 있는 거야. 학생들이. 정말 가득 있고 그 아이들을 대부분 학원 버스가 없어. 이 동네에. 대부분 다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애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외제차가 막 진짜 그 애들 학원에 오는 시간과 집에 가는 시간에 와 그런 적 있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후 좌우 대각선 8대가 다 외제차인 거야. 외제차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좀 이상한 동네야. 여기 진짜 다 학원. 내가 길 가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그래서 어느 하루는 학원이 없는 건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유심히 봤어. 이런 건물 통째로 병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있잖아. 그런 건물 하나와 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자동차 고치는 공업사 건물. 안경점이 엄청 큰 안경점이 있거든 여기에. 그 안경점 건물 빼고는 학원이 다 있어. 학원이 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 은행 사거리에 수학 학원이 1000개가 있대. 이 동네. 여기가 대치동으로 대치 4동이거든. 대치 1, 2, 3, 4동에 대치 4동에 수학 학원만 1000개가 있대.
1000개가. 좀 이상한 동네라니까. 그 여기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되게 유명한 학원인데 여기 앞에 가보면 이제 진풍경이 볼 수 있어. 가방이 계단 건물 강의실 입구에서부터 가방으로 줄 세워 놓는 거야. 줄 세워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앞자리 앉으려고. 혜리 대치 시대인재 났어. 응. 대치 시대인재 스파르타 반에 아마 다닐 거야. 주 5일짜리 막 이런 거 다닐 거야. 막 방학 특강으로. 거기 대치 시대인재가 근데 관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대치 시대인재가. 그래서 그냥 거기 원장이 어디 망하는 학원 있으면 나오자마자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계속 사요. 여기 시대인재 내 친구도 2명이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너무 힘들겠더라고. 너무 힘들어. 일단 그 실장들이 주기적으로 수업을 감시하러 들어와요.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고 막 결과 보고서 써서 막 보내고 막 그런 것들도 하고요. 선생만 수학 전과목 다 하는 시대인재 전과목 다 가르치는 하고 있는데 수학 내신하는 수학 선생만 27명인가 막 그런 만큼 학생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번 특강비로 1, 2월달 특강비로 1억을 번대요. 주 5일 특강. 주 5일짜리 특강인데 1, 2월 2달 동안 학생 한 명당 원비가 한 194만 원인가 됩니다. 맨날 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와서 4시간씩 그냥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4시간씩. 짠짠짠짠짠짠짠짠. 시대 이제 자리 나면 나도 연락해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라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이 하고 싶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싶네. 오늘 그냥 수다 떨고 놀고 싶지만 그러면 뭔가 선생님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자, 봅시다. 모든,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조심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진수 조건입니다. 이게 그치? x가 양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 안 해도 돼요. 얘들 알았지? 자, 내가 말 잘못했어요.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3의 3x 빼기 로그 뜬금없이 로그 9의 a가 0 이상 2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치? 자, 그 말은 일단 내가 좀 치환을 해야 돼. 뭘 치환할 거야?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겠죠. 그쵸? 그럼 요 녀석은 t의 제곱이고요. 대신 요 녀석이 1 플러스 로그 3의 x니까 1 플러스 t가 될 겁니다. 즉 2의 괄호 1 플러스 t의 빼기 로그 3의 9가 왜 9야 갑자기 a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치환을 하면 요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x가 그냥 양의 실수라고 써져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진수 조건인 거고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y 값이 실수 전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시 이 t 값이 이 t는 실수 전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고1 때 했던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t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2 빼기 로그 왜 3으로 언제 바뀌었어? 9 로그 9의 a가 0 이상이니까 즉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지요. 자, 혹시 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슬쩍 와서 물어보시면 내가 슬쩍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불러보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9의 얼마?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요. 그럼 로그 9의 a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 1. 1은 로그 9의 얼마? 9죠. 그쵸?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몇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답에는 뭐도 써있냐? 0보다 커야 합니다. 왜? 진수니까요. 알았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부등식이 범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 즉 범위가 제한이 있는 부등식과 없는 부등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 상황을 이런 상황은 맨날 제한이 있구나 이런 상황은 맨날 제한이 없구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 어떻게 찾아요?
로그 3x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t값은 제일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t값이 실수 전체가 된다. 이게 조금 저 t의 범위를 찾는 부연 설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다음 로그 방정식 부등식 실생활 활용을 하래요. 아이고, 여기는 이게 조금 귀찮습니다. 뭐가 조금 귀찮냐면 로그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상용 로그에서 로그 몇 정도를 해볼까? 뒤에 표를 좀 보고 베껴볼까? 하나 으이. 로그 1.23을 베껴볼게. 얘가 0.0899라고 써져 있거든요. 자, 이거 오랜만이에요. 상용 로그 할 때 했던 건데 로그 12.3 얼마일까요? 1.0899 로그 0.012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0.08 아유, 오랜만에 보네요. 그쵸? 로그 x가 3.0899라고 써져 있습니다. x는 얼마여야 할까요? 1230. 알겠어? 이걸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게 돼야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 답을 구할 때 저 진수를 찾아야 되거든.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걸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 나와. 알았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럼 오늘 뭐 해야 돼? 집에 뛰어가서 상용 로그 복습해야 돼. 알았지? 집에 뛰어가서 상용 로그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용 로그 시간에 이거 찾는 거 연습 한 20분 했어요. 알았죠? 한참 막 내가 숫자 막 여기다 잔뜩 써놓고 막 이게 안 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근처에서 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저녁 식사가 뭐가 있을까? 저기 은행 사거리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 길을 건너는 건 괜찮아. 그럼 갈 데가 너무 없나? 건너편도 괜찮고 요 라인도 괜찮고. 이 라인이 진짜 없어. 그치. 니네 여기 진순자 김밥 가봤어? 개빡쳐 진짜. 진순자 김밥이 저기 봉천동이라는 신림에 있는 거기에 본점에 있는 김밥집이거든. 진짜 유명한 김밥집이야.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 거기는 진짜 아줌마들 여러 명이서 진짜 일사불란하게 막 김밥을 만들어줘. 김밥을 계란말이 김밥이라고 해서 얇은 김밥에 계란이 말려져 있어. 진짜 금방 나오거든. 여기는 시켜놓으면 한 15분씩 걸려. 김밥 한 줄 시키면. 빡쳐가지고 진짜 먹기가 싫어. 맛은 뭐 비슷한데 무슨 김밥 한 줄 먹는데 15분 기다려야 돼. 그 한 줄 나오는데 막 맨날 거기 그러니까 맨날 가게에 사람이 많아 보여. 시켜놓고 못 받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이 맨날 많아. 맛은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나. 김밥 한 줄 나오는데 15분씩.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한가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남아 있으면 빨리 가져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저기 2번 갔는데 2번 합쳐서 30분 기다린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계란 시켜놓고 딴 데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면 한 5분 기다리면 돼. 자. 그리고 또 어디가 맛있지? 어디서 밥 먹어? 주로 은사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여기 저기 그 KFC 못 가서? 또? 나 같이 먹기 싫은데. 거기 양이 너무 적어. 1인분이 아니야. 나한테 한 0.7인분 정도 되는 정도 양이야. 세트 시켜야 할 거야. 다 먹어봤지. 그래요? 네, 지금 여기 3년 넘게 있는데 이 동네에 3년 넘게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또 애들 어디 많이 가지? 거기 안.
어디? 토마토 도시. 거기도 양쪽일 걸? 아니야, 근데 거기 콤비스키한 거. 거기는 내가 안 먹어봤네. 한솥 도시락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 옛날에 한솥 있었는데 한솥이 없어. 한솥 저 멀리 그 우리 옛날에 그 임시교실 있잖아. 왕골 감자탕 있는 거기 옆 건물인가 한솥 도시락이 있었어. 거기 한솥 도시락이 있을 때 수미사에 있을 때 진짜 방학 특강할 때 맨날 사 먹었거든. 왜냐면 싸고 일단 빠르고 금방금방 나오니까. 또 밥 먹을 때 어디 있지? 애들은 거기도 많이 가던데 니뽕내뽕. 근데 거긴 사거리잖아요. 그치, 그거 너무 멀어. 거기까지 가긴 너무 힘들고. 뭐 먹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수업 우리 수업 5시 반에 끝나지? 1시간의 여유가 있거든. 다음 수업 6시 반이니까. 자, 봅시다. 149쪽 아니고 150쪽. 여기까지 풀고 쉬자잉. 7번. 소리의 크기 A라고 한대. 데시벨이라고 있죠, 이걸. 그치? 소리의 세기 I라고 하고요. 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쓰임새 보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는 A는 10 로그 이건 일부러 좀 복잡해 보이려고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 아닌가 싶어. 왜? 10 바로 로그 I 빼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0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플러스 12가 되고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우개 어디 갔죠? 이 뒤에가 플러스 얼마? 플러스 10이 그냥 이렇게 바뀌어. 그럼 좀 더 이쁘게 정리하면 120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I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죠?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이대로 푼다고 뭐 문제가 안 풀리는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자, 봅시다. 그때 소리의 크기가 얼마일 때? 소리의 크기가 A가 60일 때 소리의 세기를 구하세요. 뭐 이게 뭐 문제냐고 이게. 자, 봅시다. 불러. A에도 60 집어넣은 거. 60은 나만 부르고 있어. 그렇지? 120 플러스 10 로그 I. 얘 2항해서 10 나누면 마이너스 6은 로그 얼마? I. 그럼 I는 얼마? 10에 얼마? 몇 승? 마이너스 6승. 뭐 이게 문제냐고. 그치? 그냥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어떤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였대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가 매년 5%씩 낮아지고 있대. 즉 수질 오염이 얼만큼 돼 있어. 1년에 5%씩 좋아지고 있대. 그치? 수질 뭔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떤 이물질의 양들이 매년 5%씩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5%씩 줄어든다는 건 전년도에 95%만 남아있겠지. 그치? 그러면 맨 처음을 A라고 했으면 1년 후는 A에 0.95를 곱하는 거죠. 그쵸? 항상 일정한 퍼센테이지의 증가 감소는 무언가 덧셈 뺄셈이 아니고 무언가의 값을 곱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증가는 대신 증가는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감소는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게 되는 거고, 즉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x% 증가한 곱하는 값이고요.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x% 감소했을 때 곱하는 값이니까 1 빼기 100분의 5가 5% 감소했을 때 곱하는 값이고, 이게 0.95죠. 그쵸? 계산하면. 그래서 0.95가 한 번씩 1년씩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더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뚜루루루루룩. 그럼 n년이 지났어요. 그럼 a 곱하기 0.95에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 값이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지? 절반 이하가? 깜짝 놀랐네. 절반 이하라는 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즉 이 값이 이하가 돼야 돼. 뭐 A의 50% 0.5,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쵸? 이 값 이하가 돼야 되는.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어요. 알았죠?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알았죠? 참고로 완전히 좋아지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소리 급수 배웠죠. 무한 번 반복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어차피 A는 날려. 처음에 오염된 양이니까 당연히 어떤 양의 상수겠지. 그치? 날리고 이 n값을 구하래. 그래서 뭘 할 거냐?
상용 로그를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즉 여기에 상용 로그를 씌우면 로그 0.95에 n제곱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0.5 이렇게 쓸 건데 부동호 방향 당연히 안 바꿀 거야. 이유는 밑이 10인 로그를 씌웠으니까 역시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쁜 사람이네. 로그 2가 0.3이고요. 로그 얼마? 9.5를 0.98로 계산을 해요. 그럼 얘들아 로그 0.95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아? 마이너스 1 플러스 0.98이 돼야 돼. 진수의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갔으니까 정수 부분이 1 줄어들어야 되고요. 왜? 소수점 아래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숫자 배열은 9, 5 저쪽 진수랑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은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로그 0.5가 로그 2분의 1이지 그치?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 있잖아.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0.3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좌변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0.02니까 마이너스 0.02 곱하기 n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마이너스 0.3보다 그치? 그럼 부동호 방향 바꾼 다음에 양변에 100 곱하시면 이 n은 30 이상이다 나오고 n은 몇 이상입니다? 15 이상입니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뭘 풀어줘야 하냐면 내가 근데 하나 활용 문제 하나를 더 풀어줘야 하는데 (347번) 하나 봅시다. 저 뒤에 160페이지에 있는 터프 문제입니다. 터프 이것까지 풀고 쉬자잉. 총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걸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그때 2015년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인구가 50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총 인구는 0.3%씩 증가하고 65세 인구는 4%씩 증가할 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구하세요. 자, 그럼 2005년도에 현재는 전체 인구는 1000만입니다. 2015년이요? 1000만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50만입니다. 오케이. 1호부터 n년이 지났어요. n년. 이거 맨날 읽을 때마다 욕 같단 말이에요. n년. 그렇죠? n년 후에는 전체 인구가 몇 퍼센트씩 증가해? 매년 0.3%씩 증가하지. 그럼 얘는 1000에다가 얼마를 곱해? 1.003을 n번 곱하는 겁니다. 0.3%가 1 플러스 100분의 0.3이니까 이게 0.003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을 곱하는 거고 50만 명이 있던 건 4%씩 증가하니까 1.04에 n번 곱해질 겁니다. 그치? 그럼 이때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이. 그걸 어떻게 식을 세우냐? 전체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분율은 곱하기 100을 하죠. 걔가 몇 이상입니다. 20 이상입니다. 100분율이. 그치? 이해됐니? 이게 전체 인구에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100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쵸? 요 부등식을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0이랑 1000이랑 날리면 10 하나 남는데 10은 5 남죠. 그쵸? 그럼 5는 또 날리면 얘랑 남으면 얼마 남아요? 여기에 4 남아요. 딸랑. 그치? 양변의 분모까지 곱하면 즉 1.04에 n제곱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4 곱하기 1.빵빵3에 n제곱 이렇게 써놓고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역시나 상용 로그 취해주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주면 자, 로그 1.04에 n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로그 4는 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로 바뀌고요. 로그 1.빵빵3의 n제곱 이렇게 바뀌겠지요. 되시나요? 자, 문제 보시면 이런 값들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로그 1.04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0.1 0.2017. 그치? 0170인데 맨 마지막 0은 안 써도 되니까. 로그 2는 얼마라고? 0.3010에 2 곱하면 0.6020 정도는 암산으로 되고요. 얼마라고 돼 있어? 0.0013. 자, 양변에 만씩 곱할게요. 그럼 170n은 크거나 같아 6020 더하기 13n.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157n은 크거나 같아 6020. 좀 귀찮아도 나눌 거예요. 세 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쵸? 450, 460, 471. 빵 131인가요? 몇 번 들어갈까요? 10번은 안 되고요. 1570에서 157 빼면 9번 들어가나요? 9번? 9번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요. 8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오케이, 38점 몇몇몇 이상이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n이 38점 얼마 그럼 39년째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알맞게씩 세우고 그냥 알맞게 계산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344번 같은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유형들이죠. 왜? 관계식 주어져 있으니까 잘 읽고 어디에 뭘 대입할지만 잘 써서 로그 성질만 잘 써서 계산만 하세요. 알았죠? 이런 문제는 터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능에 4점짜리로 놔도 언제나 쉽습니다. 언제나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목 아프다. 끝! 쉬자. 빠밤.